지난 시간에 의해서 PN 접합 다이오드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PN 접합 다이오드, 요거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P형 반도체야 그리고 N형 반도체를 같이 붙여서 만든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모양을 한번 그려보면 P형 반도체 그리고 N형 반도체를 이제 붙였어요. P형 반도체는 포지티브 반도체에서 무엇이 많아요? 양공이 많습니다. 전하나라기가 양공이고요. N형 반도체는 무엇이 많아? 네거티브 반도체에서 전자가 많습니다. 음성을 띠니까. 그런 것이 이제 이렇게 전자 이동을 이제 이렇게 전지를 연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플러스 극을 P형 반도체에다 연결하면 이게 무슨 방향? 순방향이라고 했죠. 그래서 전류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이렇게 전류가 흐릅니다. 근데 이제 똑같이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 이렇게 연결하면 이번엔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연결합니다. P형 반도체는 똑같이 양공이 많고요. N형 반도체는 마이너스 띤 전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마이너스 극, 플러스 극 연결해 버리면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공급되다 보니까 양쪽으로 가죠.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공급받을 양공도 없고요. 더 이상 공급받을 전자도 없어. 그럼 전류가 흘러가지 않는다?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한다? 역방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공의 흐름, 전자의 흐름, 이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순방향에서 이제 양공이 전자가 그래서 이렇게 돼서 양공과 전자가 만납니다. 그래서 이제 전자가 계속 양공 방향으로 흘러가고, 그렇지만 전자는 계속 공급받을 수 있고, 채워진 양공 같은 경우, 양공에 채워졌다고 하더라도 그 양공이 계속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 양공과 접합면에서 전자가 계속 만나면서 이제 전류가 흘러가는 거죠. 순방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양공의 흐름, 전자의 흐름 가지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요렇게 특정한 방향으로만 흘러줍니다. 그래서 다이오드의 경우는요, PN 접합 다이오드의 경우는 회로기호가 에서 기호, 전차 회로의 기호가 어떤 모양이냐면 이렇게 삼각형과 그리고 이렇게 연결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모양이에요. 실제로 다이오드의 모양 같은 이 그림에처럼 이렇게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 이렇게 나가고요. 특정한 방향으로만 그립니다. 그래서 회로 모양을 보면 알겠지만 이 방향으로는 전류 흐릅니다. 그래서 이거 무슨 방향? 순방향이라고 얘기해 주고요. 거꾸로 방향으로는 막이 있어서 흘러가지 못하겠죠. 그래서 요거 역방향. 그래서 회로에서 역방향 이렇게 나타냅니다. 수정 방향으로 되겠죠. 그런데 요걸 이제 에너지 밴드 모양으로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여기 안에 있는 것처럼 봅시다. 여기 그림을 보면요, 이제 전지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요. 이쪽이 P형 반도체 그리고 N형 반도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이 플러스니까 P형 반도체는 양공이 있고요. N형 반도체는 전자가 있습니다. 요 상태에서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 경계에서 일어나는 건데, 요 그림에서 있는 걸 다시 한번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아래쪽에 에너지 밴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구체적으로 이거 원자카띠, 그리고 위쪽에 전자들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이제 이거 전도띠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전도띠에 자유스럽게 자유전자가 N형 반도체인 전도띠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었던 거 혹시 기억하나요? 그래서 실리콘의 경우는 원래 자신이 갖고 있는 전자 4개만 있는데, 요 실리콘의 위치에다가 N형 반도체니까 원자과 전자 5개인 전자를 집어넣어 버리면 하나, 둘,
셋, 넷에다가 전자 하나가 남아도는 상태였죠. 이 하나 남아 돌기 때문에 핵으로부터 속박되지 않고 바깥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띠 위에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양공의 경우는 여기에 최외곽 전자가 3개다 보니까 여기에다가 특정한 물질에다가 여기다 전자 하나가 비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요 하나가 비니까 요 궤도에서 하나가 비어. 그래서 원자가띠에서 하나씩 빕니다. 양의 블랭크, 그래서 이렇게 공극을 이렇게 만들어줘요. 그러면 요 경계면에서 어떻게 되냐? 경계면에 있던 위쪽에 있던 전자들이 아래쪽에 공간이 비어있네. 그래서 이렇게 아래로 내려와 버립니다. 그래서 위에 있던 전자가 아래로 내려와 버려. 그러면 여기 있던 전자가 아래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계속 전자가 이동을 하죠. 전자가 이동합니다. 그런데 여기 있던 전자가 아래로 내려와 버리면 요 옆에는 요 있던 전자는 비워지겠지. 그래서 양공이 생길 거야. 그런데 실제로 양공이 생기냐 생기지 않냐라고 하면 전도띠 이쪽에서 계속 옆쪽에서 어떻게 돼? 전자가 계속 공급받습니다. 전자가 계속 공급받으니까 여기서 아래로 내려오는 전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계속 전자가 공급받으니까 이 전도띠에는 전자가 계속 공급받을 테고요. 요 양공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에서 계속 양공이 공급받죠. 양공이 계속 공급받습니다. 공급을 받아 보니까 에너지가 내려와서 채워준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양공은 계속 공급받으니까 전류가 흘러가는 거죠. 또 역으로 얘기해 보면 역방향을 똑같이 전지 있고요. 긴 거. 요번에 그림으로 이제 반대지. 아래쪽 긴 거고요. 왼쪽이 긴 거고, 오른쪽이 긴 거고, 아래쪽이 짧은 거로 해서, 그래서 P형 반도체, 그리고 N형 반도체, 이렇게 공급받아 버리면, P형 반도체 양공, N형 반도체 전자가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마이너스 극이 되니까 이쪽으로 해서 마이너스, 이쪽으로 플러스가 되니까 이쪽으로 양쪽으로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현상을 똑같이 에너지 띠 모양으로 이제 설명을 하면 전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똑같이 양공이 있지. 양공이 표현하기 좀 그렇다. 비어있는 거니까. 비어있는 거예요. 여기 전자가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쪽에서 플러스가 있대. 그러니까 여기서 양공이 있으니까 계속 일로 가버리겠죠. 근데 여기 있던 전자들이 다 일로 가버리면 더 이상 공급받을 전자가 없으니까. 똑같이 이쪽이 전자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바로 공급받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쪽으로 양공이 이쪽으로 채워지고 양공이 이쪽으로 왼쪽으로 가버리면 더 이상 공급받을 양공이 없기 때문에 전류가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밴드 형태로, 에너지 띠의 형태로 가지고 설명을 해준 거고요. 이 에너지 띠의 형태로 설명을 하다 보니 봅시다. 바깥쪽에 있던 들뜬 상태의 전자가 아래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가지고 있던 에너지를 방출해야 되겠죠. 위쪽에 있던 에너지 밴드가 높으니까 아래로 내려오면서 방출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뭐가 나오니? 전자기파가 나옵니다. 그런데 요 원자가띠의 궤도가 n=1일 경우엔 자외선일 테고요. n=2일 때는 가시광선, n=3일 때는 적외선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원자가띠가 만약에 n=2인 궤도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 때 방출되는 에너지는 가시광선의 형태로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 전도띠와 원자가띠의 상태 간격을 적당히 조절하면 그 에너지의 크기는 HF, 진동수에 비례한데 그 진동수는 결국엔 파장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어떻게는 파장을 적당히 조절해서 350나노미터에서 750나노미터까지, 그래서 그 파장을 350나노미터에서 750나노미터 정도로 맞추게 되면 이게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가시광선의 영역입니다. 그러면 이걸 맞추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요 350나노미터에 해당되는 이 영역대가 어쩌면 빨주나초 파남보 보라색 영역이고요. 750나노미터 이 파장이 기니까 빨간색 영역대가 됩니다. 그러면 요 영역대 그 밴드 차이를 적당히 맞춰주면 경우에 따른 보라색도 나오고요. 경우에 따른 빨간색도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여기 왼쪽에 있는 거 파랑색, 빨강색, 초록색 이 색깔에 해당되는 파장의 빛을 방출하게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밴드 차이만큼 방출하면 결국엔 이 가시광선, 전자가 이동하면서 가시광선이 나오는 게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런 원리로 이용해서 빛을 방출하는 것, 이걸 뭐라고 하면 발광 다이오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발광 다이오드는 전류를 공급해주면 빛이 방출해요. 그럼 빛을 만들어내는 거, 쉽게 얘기하면 이건 전기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 빛 에너지 형태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까지 전기 에너지가 빛 에너지 형태로 바뀌는 것은 무엇이 있었냐면 바로 전구가 있었습니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백열전구죠. 화장실 같은 데 쓰이는 거. 그럼 이 백열전구가 좋은 점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최초의 빛 에너지가 빛 에너지가 아니죠. 전기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 빛 에너지로 바뀌어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백열전구 만져본 적이 있겠지만 상당히 뜨겁죠. 무슨 말이냐면 전기 에너지가 빛 에너지와 더불어서 무슨 에너지로 바뀌면 열 에너지가 바뀝니다. 그러다 보니 효율이 떨어져요. 무슨 말이냐면 전기 에너지가 열 에너지, 빛 에너지.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빛인데 열이 많이 발생하니까 빛으로 가는 효율이 적어져. 그러다 보니까 요 효율을 조금 더 빛 에너지로 방출하는 걸 조금 더 효율을 높여보자 하고 만든 것이 바라면 전구 다음에 나온 것이 무엇이었니? 형광등이죠. 그리고 조금 더 나온 게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면 발광 다이오드입니다. 그래서 이 발광 다이오드는 요 사이에서 물론 방출하는 과정에서 열 에너지도 방출합니다. 그런데 다른 전기기구 중에서 조명기구 중에서 백열전구라든지 형광등에 비해서 발광 다이오드의 경우는 빛으로 바뀌는 효율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거의 대부분 발광 다이오드 쪽으로 이제 많이 바뀌고 있죠. 제 부수적으로 얘기하면 이 정류 이렇게 흘러가면서 특정한 방향으로만 흘러가는 걸 이제 정류작용이라고 해요. 순방향, 역방향해서 정류작용, 그리고 순방향으로 흘러갈 때 이제 에너지를 이용해서 조명기구 형태로도 될 수 있는데 특정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정류작용을 대표적으로 이 아래쪽에 있는 설명을 잠깐 해주면 여기에 교류전원이 있다고 합시다. 교류전원이라고 얘기하는 건 교류전원이면 어떻게 되냐면 전류의 방향이 전압의 방향이 특정한 방향으로 시간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걸 이제 이런 걸 이제 뭐라면 시간 전류 뭐 전압으로 해줘도 되고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걸 이제 교류전원이라고 합니다. 물론 전류가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고 일정한 걸 이제 뭐라고 하면 직류라고 하죠. 직류전원이 좋냐 교류전원이 좋냐 뭐 에디슨이나 테슬라 상당히 많이 싸움했던 건데 그거는 정규 수업이 오프라인 수업이 되면 그때 얘기하기로 하고요. 시간에 따라 전류의 방향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어느 순간에는 위쪽이 플러스가 되기도 하고요. 아래쪽이 마이너스가 되기도 하고 어느 순간에는 아래쪽이 플러스가 되고 위쪽이 마이너스가 되기도 하는 순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여기에서 다이오드라는 놈을 하나를 갖다 놔둔다고 합시다. 그리고 나서 이 부분에서 출력 이렇게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요게 이게 회로의 뭐 출력이라고 하기도 하고 여기다 이제 뭐 이렇게 저항 같은 거 이렇게 저항 걸어두고 저항에 흘러가는 전류를 측정합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시간에 따라 위쪽이 플러스가 될 때는 봅시다. 위쪽이 플러스가 될 때면 다이오드 전류의 방향이 이렇게 되니까 요해서 화살표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류가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쪽이 플러스 방향일 땐
출력에선 시간에 따라 플러스일 땐 계속 이렇게 흘러갑니다. 파란색일 땐. 그런데 출력에서 시간에 따라 아래쪽이 플러스가 될 때는 대표적으로 요 순간이죠. 이렇게 될 때. 이렇게 될 땐 이렇게 가다가 막혀. 갈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신호가 없어져요. 아래쪽으로 가는 신호가 없어져. 그래서 교류 전원을 입력해주고 플러스를 공급해주고 마이너스를 공급해주고 왔다 갔다 할 때는 위쪽으로 있던 플러스 방향 한쪽 방향일 때만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런 작용을 이제 뭐라고 얘기한다면 이제 정류 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이오드의 다양한 정류 작용과 그리고 발광, 빛, 전기 에너지를 비대던지의 형태로 바꿀 수 있다는 걸 얘기해 주고요. 잠깐 하나 더 얘기해 보면 잠깐만 요거 설명을 문제 풀려고 그러면 조금 더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요 발광 다이오드의 원리에서 이거 전기 에너지를 공급해 줬더니 빛 에너지가 나오는 요거 발광 다이오드의 역할이라고 얘기했죠. 원리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인 경우도 있어. 거꾸로 무슨 말이냐면 빛 에너지를 공급을 해주면 그 에너지를 받아서 아래에 있던 전자가 위로 올라가기도 해. 그러면서 전류를 흘려주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빛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역할도 해요. 그런 걸 이제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면 태양 전지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 비슷한 원리예요. 같은 원리라고 얘기했어. 순방향이냐 역방향이냐 그거에 따라 발광 다이오드가 되기도 하고요. 거꾸로 태양 전지가 되기도 합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실제로 적용된 문제를 몇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첫 번째 봅니다. 그림과 같이 발광 다이오드 LED와 스위치를 전원장치에 연결하였다. 스위치를 닫으면 발광 다이오드가 빛을 낸다. 발광 다이오드가 빛을 낸다고 합시다. 발광 다이오드가 빛을 낸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게 순방향이니 역방향이니 순방향이죠. 순방향으로 흘러. 그러면 순방향이라고 얘기하면 P형 반도체가 무슨 극에 플러스 극에 연결되고요. N형 반도체가 무슨 극에 마이너스 극에 연결돼야지 순방향이었죠. 봅시다. 그러면 이제 기억. 스위치를 닫았을 때예요. N형 반도체는 네거티브 반도체에는 전공이 많아. 그래서 양공이 많니? 자유전자가 많니? 네거티브니까 음의 성질을 갖고 있으니까 이거 틀리죠? 뭐가 많은 거야? 자유전자가 많습니다. 틀립니다. 전원장치의 A는 마이너스 B인가요? 전류가 흘러가야 되니까 순방향이니까 맞겠죠? 그 다음에 발광 다이오드 내에서 P형 반도체는 전자는 N형 반도체로 이동하나요? P형 반도체는 뭐가 많아? 양공이 많고요. 이동하는 건 뭐야? 양공이 이동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 틀리죠. 구체적으로 이걸 맞게 하려고 하면 발광 다이오드 내에서 N형 반도체에 있는 전자는 P형 반도체로 이동한다는 표현이 맞죠? 그래서 이거 틀립니다. 그래서 답은 이게 되겠죠. 두 번째, 그림과 같이 PN 접합 다이오드를 연결하여 회로를 구성하였다. PN 접합 다이오드에 걸리는 전압의 걸리는 전압의 방향에 따른 회로의 전류를 나타낸 것이다. 전압의 방향이 순방향일 땐 흐르고요. 역방향일 땐 흐르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했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순방향 전압일 때 다이오드 내에서 전자는 P형 반도체에서 N형 반도체로 이동하나요? 전자 이동은 아까 전에 했던 보기랑 똑같은 거죠. 전자 이동은 어디서? N형 반도체에서 P형 반도체로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 맞게 하려면 N형 반도체에서 P형 반도체로 이동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는 틀리죠. 역방향 전압일 때 전원장체 A는 마이너스 극이다. 역방향 전압이라고 얘기하는 건
P형 반도체는 플러스에다 연결하고 N형 반도체를 마이너스에다 연결하는 게 이게 순방향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역방향이니까 얘가 A가 마이너스, 그래서 맞겠네요. 다이오드는 전류를 한쪽 방향으로 흘러게 하는데 이용한다? 맞죠? 이런 작용을 뭐라고 얘기한다? 정류 작용,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요거겠네요. 그림과 같이 동일한 다이오드 4개와 저항을 교류 전원 장치에 연결하였다. 아래 흐르는 전류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합니다. 봅시다. 교류 전원이라고 얘기하는 건 특정한 시간은 요 방향으로 이렇게 돼. 플러스 마이너스가 돼. 그래서 대표적으로 한번 시간에 따른 그래프를 교류 전원이라 했으면 아까 전에 잠깐 이제 위쪽이 플러스일 때를 이제 이렇게 되고 플러스 방향을 이렇게 하고요. 파란색으로 나타내고 마이너스 꼴을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입력 교류 전원에서 출력되는 거라고 합시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이쪽이 플러스고 이쪽이 마이너스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쪽이 플러스예요. 플러스면 이렇게 나왔다가 양방향이 있습니다. 위쪽 방향으로 갈 수 있을까요? 아래쪽 방향으로 갈 수 있을까요? 위쪽 방향은 순방향이고요. 아래쪽 방향은 역방향이니까 아래쪽 방향 역방향이니까 못 흘러가니까 위쪽으로 가겠죠. 위쪽으로 갔다가 A를 통해서 왼쪽으로 가려니까 역방향이니까 못 가고 아래쪽으로 흘러가서 이렇게 흘러갑니다.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저항 아래 걸리는 전류는 따져보면 파란색 오른쪽이 플러스일 땐 어떻게 돼? 계속 흘러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렇게 계속 흘러가죠. 근데 다음 순간 돼가지고 전류의 방향이 바뀝니다. 그래서 왼쪽이 플러스예요. 왼쪽이 플러스일 땐 이쪽으로 흘러갔다가 이렇게 해서 위아래 방향이 있는데 아래쪽은 역방향이고 위쪽은 순방향이니까 흘러가겠죠. 위로 올라가면 이쪽은 역방향이니까 못 가고 아래쪽으로 흘러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흘러 나올 겁니다. 다시 말하면 왼쪽이 마이너스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아래서는 그대로 다 흘러가겠죠. 근데 흘러가는 방향이 이렇게 됩니다. 똑같이. 그러다 보니까 저항 아래 걸리는 전류는 매 순간 어떻게 된다? 같이 이 방향. 그래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